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죄책감 드는 그런 기분? 오늘 바로 이 미스테리한 감정, 범죄 없는 죄책감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고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그 느낌이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날 계속 심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또 평가받는 세상에서는 이런 모호한 불안감이 어쩌면 더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정체불명의 감정,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추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해낸 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 오늘 저희는 이 카프카를 길잡이 삼아서 이 미스터리의 실체에 다가가 볼 겁니다. 카프카가 발견한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범죄라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렸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책감은 간단해요. 잘못된 행동, 즉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카프카가 말하는 죄책감은 이 순서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죄가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먼저 존재하고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철학에서는 이걸 실존적 죄책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냐면 절대적인 정답 같은 건 없는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선택을 오롯이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자유의 무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런 끝없는 의심, 이게 바로 그 죄책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정말 소름 돋게 그려진 작품이 바로 카프카의 소설 소송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기묘한 세계를 한번 체험해 보시죠. 주인공 요제프 K가 어느 날 아침 정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체포됩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죄가 대체 뭔지 알아내려고 거대한 법률 시스템의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상합니다.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결국 K는 이 시스템의 논리에 완전히 먹혀버려서 나중에는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라고 믿게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도 영원히 없는 겁니다. 죄책감이 그냥 끝나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카프카의 이 이야기는 그냥 소설 속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법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유예요.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재판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시스템이죠. 먼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까요? 우리 안에는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감시하는 재판관이 하나씩 있어요. 이 내면의 법정은요, 실제 법정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생각이나 감정까지 전부 다 심판대에 올려버리거든요. 그러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딱 너 유죄! 이렇게 선고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서운 법정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고 씨름하는 저 거대하고 차가운 시스템들 말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소설 속 법정이랑 우리가 겪는 현대 시스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와, 정말 소름 돋게 닳지 않았나요? 소설 속 법정의 규칙은 아무도 몰라요. 마치 현대의 복잡한 관료제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처럼요. 규칙은 맨날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단은 어떤 명확한 절차도 없이 그냥 내려져 버리죠. 결국 개인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위한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카프카의 세계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온라인 좌표찍기나 조리돌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그냥 웃고 넘겼던 농담이 오늘은 갑자기 용서 못할 죄가 되어 있고 나는 그 이유도 제대로 모른 채 순식간에 모두의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공포.
이게 바로 주인공 요세프 K가 느꼈을 법한 바로 그 현대판 불안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관공서 가서 복잡한 서류를 떼거나 ARS 안내 멘트를 끝도 없이 듣고 있을 때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수많은 절차 중에 딱 하나라도 놓치면 꼭 내가 뭔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무력해지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들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카프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동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 자체로 끊임없이 심판받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카프카적인 세계에서 완전한 무죄, 완전한 결백이 애초에 불가능한 거라면 선하게 산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요,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 끝없는 싸움을 멈추는 것.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불안과 죄책감을 외면하는 대신 이걸 어떻게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바로 거기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